돈의 속성, 책상의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김성우,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202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에도 인격이 있다. 살아있는 돈에 관한 모든 것. 저자 김성우는 한인기업 최초 권력의 외식그룹인 회장이다.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에필로그. 플롤로그.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해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난 과거의 자취뿐이다. 인생의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지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은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을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어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에 육중한 나무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다.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와 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머리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분명 누군가는 나보다 더한 통찰이 있을 것이다. 더 깊은 사고와 논리, 더 큰 사업에서 자주성가하여 돈의 속성을 낱낱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운명에 이끌리던 나는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고민했다. 몇 권을 출간하고 했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관을 빌려 일반 대중에게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방송으로 한량돼 편집본으로 소개되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유튜브를 통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목적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일이 생겼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길 정도로 영상이 퍼진 후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전달하던 내용을 명확하게 책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깊게 논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능력도 되지 않는다. 대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다. 경험, 관점 담으려고 한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강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에 대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모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하긴 한다. 종교 외의 세속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장소 내가 강연이나 수업에서 얘기했던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 돈의 인격세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은
네 가지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이거를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기 다르게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전작인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나온 문장이나 유사한 표현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중복된 표현이 있어도 이해를 구한다. 더불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풀어서려고 노력했다. 모쪼록 독자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돈은 인격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의 중력의 힘을 가졌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을 때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 되려 하면 안 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 가서 사는 사람, 다른 일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운이 바뀐다. 반복되는 운이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달걀을 한 방울 위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14페이지 첫 장.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다. 이루어졌을 뿐인데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도 회사에서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고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 지내기도 한다. 자기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한다.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배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이 글 안에서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하는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여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서 가둬 놓으면 기회가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디센이 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런 마음먹은 순간 돈하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곤 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 앞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 하게 된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나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지운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에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부자의 인생같이 길이 열릴 것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30대 중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 과거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래 패턴을 찾아내 투자하는 프로그램의 매매에까지 손을 대었다. 당시 이 방법이 가장 빨리 가난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나 스스로 일반인보다 똑똑하다고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부끄럽기 거지없다. 당시 투자자로서 내 수준의 유치원도 못 들어간 유아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대학원생 정도라고 생각했으나 잘 될 턱이 없었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미래 예측을 내놓은 책과 강연이 많다. 그럴 때면 과거의 내가 생각나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들의 현재 재산과 미래 재산 상태를 짐작하면 정말 그렇다. 나는 전 재산을 날렸고 다시 그곳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쯤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혹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키우는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이 들어갈 일이 사라지면 내 잉여 자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사회가이자 경영자로 한평생 살아왔다. 그런데도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많아 어느 땐 내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다.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다행히 이런 회사가 상당수 상장돼 있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100만 달러만 사도 1000달러를 사도 20만 달러도 하루에 살 수 있다. 세상의 가장 큰 회사는 마찬가지다. 우리 거래 중에서도 해마다 상장하여 경영까지 잘하는 회사가 많다. 혹은 내가 소비자나 고객으로 만나는 회사 중에서도 훌륭한 경영자를 많이 보았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내 회사보다 크고 더 성장해 있으며 더 유능한 경영자들이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나보다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기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동업이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들을 찾는 일뿐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 달렸다. 주식 숫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의 세계와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업가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비리의 도덕적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도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제이스 뱅크에서 받은 피자 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에 들려 고수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하는 느낌이다. 단순한 소비자나 경험자 혹은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배당일이나 기다리며 주가가 떨어지며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마음조차 든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형님을 찾기 바란다.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유력이다. 복리에 중복된다는 것은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리가 합쳐진 단어다. 원금과 이자의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자와 이자의 이자에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의 상대는 말은 달리다. 달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더 지급을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달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은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의 달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가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더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셈이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한다. 만약 이 상태에서 20년간 지속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이자로 정의해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이율 10%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만 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두 달 진 8만 3,334원이 아니라 47원이 늘어난 8만 3,680원이다. 4만 1,660원에 대한 이자를 합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한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투자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고 삶의 차이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받지 않으면 5년 이후 원리금은 6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에 변해가고 있고 3년이 지나면 66만 5,199원에 원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겨우 347원이 만든 결과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구할 때 30년에 상한 4%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 된다. 이를 30년간 나눠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76만 원씩으로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한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한다. 알브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에 불가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웨런 버핏은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복리는 간단히 하자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여기서 1964년 워렌 버핏이 34살이 되던 해에 보낸 주주서한을 살펴보자.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무식품에 비유해 소개해볼까 한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4천의 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4천의 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림 사는 대신 연간 세후 6%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는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연간 6%의 천조의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와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 개념의 혜택을 정확히 깨달아 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 현재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바로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한 후 개인의 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여 이동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의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한다.